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서울가방연구소 대표 김태욱입니다. 어떤 걸 정확히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가방과 가죽류로 할 수 있는 소품들, 지갑, 가죽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1980년 1월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80년 1월이요? 예.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61입니다. 17채 되기 전부터 시작을 한 거죠. 꿈이 원래 의사, 한의사 쪽이었는데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옛날 어려서 가정 형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찍 산업전선에 나왔어요. 산업전선에 나오게 됐던 동기가 동네 마을 선배가 이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충무로에서. 그 선배 따라서 이 업에 입문하게 된 거죠. 입문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시절이 힘들었던 시기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점이다 보니까 일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급여도 없고 또 일을 가리키면서 많이 때리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많이 맞았죠. 험하게 맞았죠. 맞아도 험하게 맞았어도 그 일 자체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야, 이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 일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년 안에 내 사업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2년 안에 사업까지는 그렇지만 나와서 도급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조그마한 가내수공업 공장을 설립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4명을 써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업적인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 딱 1년도 못하고 몇 개월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되게 인물이 되게 좋으세요. 아이, 별 말씀을요. 잠깐 뭐 이제 프로필 모델, 시니어 모델 잠깐 하고. 지금 사무실 여기인 건가요? 네네. 저희가 여기 이 건물에 2층, 3층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제 작업 공간. 일반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가죽을 만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보시네요, 그래요? 컴퓨터로 먼저 이제 설계 도면 작업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제 CAD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의 이제 가방들의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가방 만들거나 하는 거 하면 직접 손으로 그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CAD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하니까 되게 낯설거든요. 시작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 역시 손이었죠. 이 설계 도면을 칼로 일일이 잘라가면서 눈으로 자는 꿈을 재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었죠. 이 설계 도면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업계에서는 최고의 장인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생산 과정, 그 소재의 습성 다 알아야만 이 설계 도면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 도면을 그려서 새로운 가방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계 도면 작업을 하는 제품은 뭐가 됐든 다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단계 먼저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뭐 자재 구매, 재단 커팅, 봉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종이인 건가요? 네. 코팅된 종. 이제 비닐로 코팅이 살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려주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 설계 도면을 출력하는 프로특이라고 따로 있어요. 볼펜을 꽂아가지고 빨간색, 뭐 검정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꽂아서 그 기계는 크기가 일단 많이 커요. 또 하나는 관리 운영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와, 이거 직접 잘라주네요, 이렇게. 네. 잘라주고 그려주고.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접목시키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하게 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중국이라는 곳을 제가 2003년도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됐어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인구수도 적고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요. 이걸 제조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공장을 셋업을 하다 보니 핸드백 하나를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다 공정, 다기능을 가지고 다 공정을 해결하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개 라인에 110명을 깔아놔요. 한 공정씩만 소화를 하게끔 한 사람이. 그래서 계속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흘러가게끔. 그게 이제 인해 전술.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 자동화 라인을 셋업을 해주는 미국 업체가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을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스템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어요. 그 시스템이 뭐였었냐면은 저 시간, 공정 시간, 모든 부분들을 공정 풀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시스템 안에 담아서 작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공정으로 굳이 경력 40년, 50년 되신 경력자들 이런 분들을 쓸 게 아니라 초보자를 데려다가 단기간 한 15일 집중 트레이닝 시키고 공정에 투입. 야, 17살 때부터 이 일을 뛰어드는 것도 엄청 빨리 뛰어들었는데 뭐든지 제일 먼저 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예, 저는 정체된 게 싫어요. 네. 만드신 결과물들도 혹시 여기 있나요? 이 제품 자체들은 소비자들이 명품 브랜드를 사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고 손때가 타서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유행이 너무 많이 지나서 또 아니면은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서 이러신 분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가방으로 제작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던 가방을 끈과 지퍼 이런 부분들은 로고 위치까지 그대로 살려서 이런 식으로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 드립니다.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는 가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생겼어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커스텀을 한 거죠. 이 가방도 지금 원단을 재활용해서 이 디자인의 시초는 루비통 네오노의 버킷백, 저희만의 디자인으로 다시 그거를 각색을 해서 제작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가방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깨끗한 부위들 커팅을 해서, 이것도 그냥 커팅이 아니고 이 무늬 로고 이니셜 센터를 맞춰요. 이니셜들의 센터들을, 좌우 센터를 그대로 맞춰서 통일감이 있게끔. 아까 80년대부터 이런 일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이런 리폼 작업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때는 한국에는 브랜드 내수 제품들이라는 게 없었고요. 남대문 시장이나 사롱백, 가방 직종이 그렇게 분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거의 맞춤형이나 다름없는 그런 제작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때 당시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참 너무 민감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강남, 그 다음에 또 지방도시 이런 데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그냥 저희가 받는 가격은 국내 중저가 브랜드 제품의 판매가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원자재, 가죽과 보강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자재, 장식.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봉지에 담아져 있는 것들이 이게 다 지금 설계 도면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상담했을 때에 이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던 가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설계 도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도면이, 요건 안감, 이거는 겉판,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이제 부속품들, 그 다음에 안감 바닥 끈에 들어가는 이 설계 도면이 있어야만 가방 제작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도면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손으로 옛날처럼 아날로그 작업 기법으로 손으로 패턴을 뜨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능숙하신 분이 하루에 한 개가 설계 도면이 안 나옵니다. 못 만들어요. 하루에 한 개 만드시는 분이 대한민국 전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 10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설계 도면 만드는 게. 근데 저는 이제 저 CAD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평균 6개에서 7개 정도의 설계 도면이 나와요. 캐디 적용하기 전에는 대표님도 한두 개. 그렇죠. 똑같죠. 확실히 기계를 잡기는 힘들군요, 사람이. 맞습니다. 자동화를 잡기는 좀 힘들죠. 평상시에 손으로 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을 하려면 또 거부감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저희 업종 그 아주 큰 회사 시몬느라는 세계에서 제조업으로는 제일 큰 회사예요.
시몬느라는 회사에 들어갔더니 시몬느가 이걸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캐드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캐드를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캐드도 프로그램 파일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용했던 캐드 파일은 너무 어려운 파일이어서 요즘 가장 쉬운 건축 설계할 때 쓰는 오토캐드라고 하죠. 오토캐드를 다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간소화시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야, 만약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지금도 손으로 계속 하고 있었겠네요. 이 업종을 못 하겠죠. 대표님, 예.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 보면 프라다가 되게 많이 보여요. 왜 유독 프라다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프라다 매장에 가면은 이게 파니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진짜 매장에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살짝 한국 사람들의 성향, 한국 사람들은 각이 살아있고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원하세요.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파니에조차도 저희가 변형을 시켰어요, 살짝. 근데 약간 좀 걱정인 게 이게 명품을 리폼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찌 보면 명품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 아니냐 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겠지만 이 가방을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프라다 가방을 하나 사셨어요. 자, 사셨으면 그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손님 거겠죠? 그렇죠. 네. 그 손님이 그 가방이 싫어서 나 새롭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손님한테 있는 그 거니까. 주권도 소비자한테 있겠죠. 네. 그럼 그게 제작하시는 분이 그게 불법이 될까요? 물론 이런 장식들이나 원단을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거, 특히 이런 원단들, 그렇죠? 이런 원단은 이니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브랜드 이니셜이. 근데 이런 거를 저희 임의로 사서 저희 임의로 장식에다 로고를 넣고 그거는 당연히 상표권 위반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장식 보시면 단 한 개도 어디 로고 들어가 있는 거 없습니다. 저는 그게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은 못 하겠죠. 이제 여기가 생산을 하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지갑하고 소품들, 키거리 뭐 이런 것들, 소품을 제작하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전부 다 핸드백을 하는 공간이고, 요 자리가 제 자리예요. 제가 또 생산을 해요. 아, 직접 만드세요? 네. 그럼 대표님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세요? 평균 2개 이상을 생산을 해요. 지금 이 제품은 고객님이 장롱 안에다가 물 먹는 하마하고 같이 보관을 하신 것 같아. 가죽 제품은 물 먹는 하마하고 같이 보관하면은 다 망가집니다. 가죽 옷도 그렇고. 물 먹는 하마의 화학 성분이 가죽이 그걸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돌덩이가 돼버립니다. 변형이 돼버려요. 오, 진짜 단단하다. 예, 완전히 변형이 돼서 이건 네. 복원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부위들은 그냥 소품 사용하고 저희 자재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다시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이건 원래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도금하느라고 새롭게 장식이 많이 변색되고 까진 거를 네. 요청에 의해서 새롭게 작업들을 해드리죠. 이건 뭐예요? 종이 테이프입니다. 이 뒤에 이물감하고 네. 자칫 잘못하면 안감이 네.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긁혀서. 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이렇게 맞습니다. 나와주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어차피 이 업이 저 한 사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젊은 친구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학 양성도 좀 필요할 텐데 많이 요즘 필요하죠.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옛날에는 대표님 17살 때 다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다들. 제가 최근까지도 후배 양성을 했었었는데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특히 이제 디자인학과 쪽 친구들이 많이들 배우려고들 해요. 디자인학과 나와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공부해서 유학 갔다 오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잖아요. 국내 패션업이 활성화가 돼 있을 때는 디자이너들도 참 먹고 살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패션 제조업이 다 무너졌거든요. 제조 시장 자체가. 디자이너로 발을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디자인 전문이니까 패션업 쪽에 내가 종사하는 게 종사가 아니고 내가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기 저희 현장 이제 다들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식사하러 가시는데 연세들이 제가 거의 막내예요. 제가 올해 61인데 저희 현장에 이 업종이 이렇게 이미 노화가 진행이 돼 버렸어요. 아주 심한 노화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분들이 다 떠나시고 나면은 누가 이 제조 시장 이끌 건가? 참 암담한 현실이에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흔적이라도 좀 남겨보자 해서 후배 양성을 자꾸 하려고 교육을 하고 막 했었던 거죠. 야, 근데 결국 우리가 다 돈을 벌기 위함도 있잖아요. 네. 근데 후배 양성도 중요하지만 후배들도 돈이 벌려야 들어보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러면 하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뭐 작게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정도까지의 매출이 나와요. 한 달에요? 네. 욕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말씀들도 많이세요. 그 전에 이제 뭐 방송도 출연을 하고 뭐 이제 유튜브도 찍어서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가기도 했었었는데 떼돈을 버시는 줄 착각들을 하세요. 초창기에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니폰만 전문으로 하는 업으로는 최초 시작을 했으니까 한 8년 전에 최초로 이제 니폰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수익이 좋았습니다. 월 뭐 3, 4천은 대표가 벌어갈 정도로 직원들 뭐 한 7, 8명 두고 3, 4천씩 벌어가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1,500군데로 늘어요. 2년이 되니까 뭐 2,000군데가 넘어가요. 뭐 이제 그러면서 경쟁들이 서로 심화되고 가격은 외려 종전 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판매가는 떨어지고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모든 물가는 급속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이런 현실이 지금 이 시장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결국 명품을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수많은 명품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표님 봤을 때는 만져보시니까 야 이건 진짜 가치 있는 괜찮은 명품이다. 혹시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나요? 다 브랜드들만의 장단점이 있죠. 루비통 같은 경우에는 루비통 그 원단이 그 PVC 원단인데 이 원단이 아주 특수한 원단이에요. 거기에도 그 원단에도 단점은 있어요. 조금 사용하다 보면 원단이 이렇게 사이즈 축소가 들어가요. 휘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지갑이나 가방 끝 보면 원단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는 단점은 있지만 강점이 무지하게 강하고요. 예뻐요, 그 원단이. 또 가죽 제품, 고가의 가죽 제품들은 참 정교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뭐 샤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볍고 사용하기가 편하고, 근데 그 안에 단점은 가격이 비싸죠. 또 하나는 사용자의 보관과 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용하고 와서 장롱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샤넬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이 애기소나 애기염소 이런 소재들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해요, 소재가. 그래서 아주 많은 관리가 필요로 하는 소재들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브랜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을 사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딱 하나의 가방을 사줘야 하면 어디 브랜드 사주고 싶으세요? 저는 프라다예요. 프라다가 원부 자재가 엄청나게 좋고 뭐 비싼 거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프라다만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가지고 씁니다. 하지만 저는 왜 프라다를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해체를 다 해보지 않습니까? 모든 브랜드를. 근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소비자를 생각을 해주고, 만약 내가 이 가방을 샀다 했을 때의 아쉬움들을 제작 과정에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해주는 브랜드가 프라다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들은 들고 다니다가 터지면 새 거 사야지, 들고 다니다 구겨지면 새 거 사야지 이러는데, 프라다는 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이제 프라다의 단점은 제품을 잘 고르긴 해야 되는데 좀 무거워요. 큰 가방들은 많이 무거워요. 그 무겁지 않은 가방만 선택하면은 저는 프라다가 제일 그래도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오전 업무 다 끝나셨나요? 예.
이제 어디 가시는 건가요? 점심 식사를 하러 가야죠. 네. 우리가 이런 말이 많잖아요. 명품은 되게 원가 대비 비싸잖아요, 금액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품은? 명품으로서? 뭐 약간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살이 너무 많이 붙었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비싼 가격 주고 또 그걸 애용을 하시니까 애용을 하시다 보니 가격이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왜 명품이라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좋아하고 난 저 제품 진짜 갖고 싶어, 예뻐, 이런 제품이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저는 명품이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가 좀 그래요. 비싼 돈을 주고 산 게 명품이 아니라 제작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 그게 명품이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이게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수익이 적어서 많이 힘들긴 한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저는 좋아지고 또 수익도 어느 정도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후배 양성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4년 전에 제가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있었었는데 목표가 직업훈련원, 이 가죽 쪽에 직업훈련원이 없어요. 정식 인가를 받은 직업훈련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아주 소망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때는 만드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하다가 중도에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종료가 되긴 했는데 그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죠. 마지막으로 여기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즐기시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